네, 먼저 지난 2024년 2월 정리편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내용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2월 말에 광주 유스케어 부지를 신세계가 매입한다는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사실은 2023년 11월 중에도 신세계가 유스케어 일부 건물 등을 활용해서 백화점을 조성한다는 소식이 발표된 적도 있어서 각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반응을 보이셨던 분이 계셨을 것도 같습니다. 광주일보 보도를 보겠습니다. 매입 금액은 4,700억 원이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는 13일에 계약을 체결, 최종 양수 기준일은 7월 1일입니다. 양수에 앞서서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했고요. 이번 매입을 통해서 가칭 아트앤컬처파크 설립이 본격화될 것 같고 프리미엄 백화점 설립에도 속도가 붙을 것 같다고 봐서 2028년까지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광주 신세계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마트 점포 영업 종료를 시켜가면서까지 이마트 부지를 합쳐서 백화점 확장을 하려고 했었던 것은 각종 행정 절차를 거치다가 도시계획 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것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스케어를 매입하는 것으로 방식을 바꾼 것이었고요. 다만 전체 매각을 한 건 아니었고 전체 중 67% 정도의 부지를 보유하게 됐고요. 이러면서 광주 일대에 유명 쇼핑 공간 3파전이 벌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터미널 사업권도 매수한다고 했기 때문에 신세계가 터미널을 더 거머쥐게 됐습니다. 신세계가 터미널을 거머쥐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광주 외 사례를 더 살펴보니까 서울의 센트럴시티 터미널, 서울고속버스 터미널, 그러니까 백화점과 함께 일명 강남터미널 일대가 있고요. 동서울 터미널도 전에 지분을 다수 확보해서 곧 재개발 들어간다고 했었고요. 동대구역 앞에 여러 터미널이 있었던 걸 합친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도 역시 신세계 겁니다. 여기도 백화점과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공통적으로 다 대도시이고 신세계가 잡으면서 환골 탈퇴를 시킨 터미널도 있습니다. 쇼핑 공간을 끼는 형태로 한다고 하지만 그런데도 이 상황만 보면 신세계가 대중교통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터미널에 대한 사업권을 꾸준히 가져가는 모양새예요. 고속시외버스가 하향세라는 이야기가 있는데도 터미널 사업권을 잡아서 개발하는 것은 결코 보통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대기업 그룹의 한진이나 현재 DB가 고속시외버스 관련 사업은 예전에 접었던 사례를 생각하면 그렇죠. 사업권이 있는 터미널 개수가 전국 단위로 봐도 아마 결코 적진 않은 수준이 됐다고 봐도 될 정도인 것 같고 앞으로도 또 사업권을 따낼 곳이 어디일지 생각도 들게 만드네요. 그 정도로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기엔 안 좋겠지만 미래엔 아예 버스 운행 사업을 한다고 해도 왠지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금호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 유스케어도 한번 적자를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매각하고 싶어 했을 수도 있어요. 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호가 경영상 실책이 심각했습니다. 건설사와 통운회사 한번 인수하고 나서 금융위기 한번 찾아왔고 엉망됐죠. 무리수였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금호 석유화학 그룹이 따로 떨어져 나간 것도 경영 문제와 연관이 있었다고 했고요. 코로나 거치면서 항공 수요, 버스 수요 한 차례 두동강 나서 몸살 앓았고 그동안에 송리산고소 매각했고 타이어도 매각했고 금호 리조트가 석화그룹한테 갔고 아시아나항공도 매각한다고 해서 대한항공이랑 합병한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죠. 상황이 지금도 미쳐 돌아가고 있는지라 회사가 두동강 안 나려면 정리할 건 정리해야 할 정도까지 온 것도 같아요. 실제로 버스 노선 중에 소리 소문 없이 운행 중단한 노선들도 있긴 했지만 아직까지 금호가 커버하는 구역들이나 노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사가 두동강 나면 사회적인 비상 상황까지도 나올 우려가 있죠. 금호 단독 담당 노선은 당연히 그렇지만 타회사와 공동 배치하는 노선도 피하지 못할 거란 이야기죠. 결국 무난한 방법이자 최선은 끝까지 회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미디어 쪽으로라도 더 활용해서 키웠으면 어땠나 생각은 합니다. 금호고속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인데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느껴진 게 있습니다. 철도회사는 지금 적극적으로 그걸 활용하는 데 비해서 과거에 코오롱고속이 그랬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휘장 사업했다가 한번 실패해서 코오롱 TNS 부도 났고 코오롱고속이 금호고속한테 매각됐고요. 동양고속의 경우라면 부분적으로 유사할진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파라곤 아파트를 내세우는 동양건설산업까지 끼기도 했을 정도로 지금보다 규모가 큰 회사였는데 지금은 노선 정리하느라 참 바쁩니다. 현재 고속시외버스는
중견기업 이하의 회사들이 퍼진 데 있습니다. 중견기업이라고 절대 힘이 크게 약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실 공통적으로 코로나에 한번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어려워진 것이고요. 고속시외버스나 터미널에 대한 준공영제가 안 나오는 마당에 적자 때문에 골치 아픈 곳들이 많지. 정리만 자꾸 해야 됐지. 그런데 그룹이었으면 적자를 메꾸려면 이게 다른 쪽에서 엄청 흑자를 봐가지고 그걸 메꾸기라도 하면 좋은데 지금 버스 회사 가운데서 그럴 만한 회사를 찾는 게 힘들죠. 터미널만 보면 초대기업 신세계가 점점 더 잡는데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라도 안 하면 어느 누가 그 발생한 적자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도 싶습니다. 버스 운행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시내나 광역버스마저도 중고형제가 아니었으면 더 엉망으로 치닫을 곳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교통 관련 공기업도 적자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이걸 크게 아무렇지도 않게 감당할 수 있는 곳들이 적다는 거죠. 물론 신세계 같은 것도 크게 경영실책해서 상황 한번 잘못되면 골치 아파집니다. 물론 경영한다는 건 어렵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수업 받지 않습니까? 예, 좀 주저리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래도 버스는 계속 운행되어야 한다는 거 동감하시죠? 철도망 앞으로 확장은 되어도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단점은 결국 나오기 마련이기도 하고 그 단점을 보완해주는 역할은 버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버스에 대한 관심과 이용 끊임없이 이어나갈 수 있길 바라봅니다.